RFHIC의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월봉상 중요한 자리 뭐죠? 요렇게 보면, 자, 상장된 지 78개월 된 종목이기 때문에 62평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62평선이건 뭐건 어쨌건 그동안 쭉 오랫동안 상승을 해오던 종목이 고점을 보세요. 고점을 2번 확인합니다. 그죠? 쌍봉이죠, 쌍봉. 쌍봉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2019년도에 찍었던 최고점을 다시 2021년에 상방 추세선의 닫고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만들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추세선, 견고하게 지켜고 있던 추세선을 깨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예측이 됐었고요. 그거를 7월 달에 드디어 아래로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오니 쑥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봉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래쪽으로 뚝 떨어졌어요. 쑥 떨어지다가 떨어지기를 완만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습, 언덕에서 차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탄력받아서 쭉 내려가다가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62평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62평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됐건 각도가 상방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에서는 안 닿았어요. 그죠? 안 닿고 그냥 쑥 위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여기에 닿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매 포인트는 62평선이 되겠다. 월봉상 62평선. 이렇게 간다면 주가가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여기에 닿았고 여기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만약에 그러면 짧게 손절을 할 수 있는 매매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월봉상이 62평선이니까 월봉이 이게 봉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의미 있는 추세선 예죠.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면 한번 확인하러 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62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받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목표 주가 얼마죠?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 그죠? 추세선 가까이까지는 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면 추세선 가까이까지는 오겠구나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개미들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거 다시 가나 보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막 벙벙벙벙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수들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빠져나오게 되겠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겁니다. 그죠? 그거를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요런 현상들이 나올 거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월봉상 가장 좋은 타이밍 어디라고요? 62평선입니다. 목표 주가 어디라고요? 전고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62평선 얼마죠? 26,000, 현재는 26,800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27,000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좋은 매수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쌍봉. 여긴 이제 천장이 돼버렸어요. 그죠? 47,400원. 천장이 돼버렸고, 요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자, 깨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바닥을 찍었나? 지난주, 이번주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찍었나 싶을 만큼 많이 내려가니까 바닥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이? 네네네. 작년에 실적 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 분석을 만약에 놓고 보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뉴스를 보면 아까 갑자기 다시 뉴스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까 삼성전자 뉴스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쿼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동안. 왜 그럴까?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에서 반도체주, 기술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에 오늘 거기에 반응했나? 그러면서 막 후속 기사를 냅니다. 뉴스가 조금 그렇게 뒷북을 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 많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뉴스를 따라서 매매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었나 싶은 자리에 지금 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보자면 요 근처에서 찾자면 요 2월 7일에 찍은 최저가 자리 26,000원. 지금 얘가 주가 변동이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원 단위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 근처로 놓고 보자면 26,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난주에 최저가가 27,700원이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면 최근의 흐름을 조금 판별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주봉상의 흐름도 월봉상의 흐름에서 그렇게 많이 많이 다르지 않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주봉상은 일단 특별히 볼 게 없고 26,000원까지는 보이는데 26,000원이면 월봉상이 아까 얼마였죠? 26,800원이었죠. 거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 그렸던 최저가 27,700원 저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700원, 26,800원, 27,000원, 27,000원까지 27,000원까지만 더 두고 보고 계셨다가 27,700원서부터 지난주 최저가가 27,700원이니까 지난주에 최저가서부터 조금씩 사서 27,000원까지만 보시고 월봉상 62평선 27,000원 거기까지만 보시고 거기가 깨지면 그냥 손절했다가 다음 기회를 다시 찾는 걸로 그렇게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목표 주가는 얼마죠? 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더 볼까요? 그렇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바닥을 그리고 출렁출렁하고 그럴진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에 찍는 바닥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 추세선을 확인하러 갈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기 역대 최고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로 끊자면 여기 이쯤에서 상승을 멈추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바닥을 언제 찍을지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얘가 급등을 해주는지 혹은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중간에서 상승을 멈추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볼게요. 오늘까지는 31,350원 고가를 찍었는데 오늘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7% 올라간 게 굉장히 유효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7% 상승, 오늘은 3.6%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27,700원을 바닥으로. 그런데 좋은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 단기 추세는, 요 단기 하방 추세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보셔야 되는 게 접점이 많이 없어요. 접점이 많이 없고 뚫고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만 보시고 어찌됐건 근처까지 왔다. 하방 추세의 꼭대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떨어질 타이밍인데 언제 떨어질지 오늘은 일단 안 떨어졌어요. 더 올라가다가 62평선을 맞고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제 거의 고점 근처까지 왔다. 요 근처에서 이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떨어질 때 과연 27,700원을 기준으로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올라갈지 요 세 가지 경우 어떤 거냐에 따라서 혹은 뚫고 내려갔는데 못 올라올 수 있겠죠? 그거까지 생각해서 네 가지의 경우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가 달라질 텐데 일단은 고점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최대 맥시멈 62평선 31,900원, 32,000원까지, 31,900원까지, 31,9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봤을 때 내일,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결정될 것 같고, 여기를 뚫고, 한 방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예, 그러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내려온다면, 이제 바닥을 잡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RFHIC도, 우리 일출조아님 지금 의뢰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배경들을, 사실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패밀리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제 관심 종목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요렇게 관심 종목에, 일출조아님 거, 이렇게 RFHIC랑 동방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 찍는 것 같네요. 싶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제 관심 종목에는 항상 있으니까 일출조아님께서 오늘 이거 어떤가요?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원도빵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도빵님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오늘 이거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떤가요? 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때 움직임을 캐치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은 개별 위험을 집니다. 개별 특성을 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삼성전자도 큰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일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근데 하물며 삼성전자도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기존 추세를 갑자기 깨버리는 경우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벨트 꼭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일출조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매매는 일단 조금 쉬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상방 추세가 일단은 조금 수그러 들어야 돼요. 내려올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62평선 정도 31,9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때 어느 부분을 바닥으로 삼을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여기가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를 조금 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좀 더 높게 샀다고 해서 나중에 막 한 37,000원 38,000원 4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또 별로 신경 안 쓰일 정도의 사이즈니까 네, 그 부분도 가능하겠으나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달리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조만간 바닥이 나올 것 같다. RFHIC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